수학 1 페이지 238 수학적 귀납법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 하면 도미노의 원리와 같습니다. 자, 도미노의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도미노가 있고 두 번째 도미노가 있다면요. 일정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도미노 막대를 세우겠죠. 그죠? 도미노를 세우겠죠. 그러면 일정한 간격을 벗어나지 않아야만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고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고 점점 순차적으로 쓰러지면서 맨 뒤에까지 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와 두 번째 도미노 사이의 그 관계, 그 간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려줬을 때 네 번째 항이 뭐냐? 라고 묻네요. 자, 1번 A1은 3이고 그 다음 수열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A2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2에다가 A1을 집어넣고 1을 더 더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2에다가 여기다가 3을 넣고 6에다가 1 더해서 7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7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이 규칙에 의해서 다시 세 번째는 2에다가 그 7을 집어넣는다고 거기다가 1을 또 더한다고. 그죠? 요렇게 2, 7에 14에다 1 더해서 15가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2에다가 그 직전항 15를 곱하고 1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별거 있나요? 응?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3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31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 봅시다. A1하고 A2를 동시에 알려줬네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왜요? 여기 A1하고 A2가 있어야지 그 다음 항 3항을 규칙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n에다 1을 집어넣자마자 이렇게 되겠죠. A3은 A1 더하기 A2. A1이 1이고 A2도 1이니까 얘는 2겠죠. 그 다음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 네 번째 항은 A 두 번째 더하기 A 세 번째 하면 되겠죠. A 두 번째가 얼만데요? A 두 번째 항은 1이고 세 번째 항은 2네요. 그럼 얘는 3이군요.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내용 없죠.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도 귀납적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배운 두 항의 차이가 같은, 두 항의 비가 같은. 그러면 그것은 그 수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규칙성 있는 수열은 고유의 관계식을 가집니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관계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반가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A n 플러스 1 항은 당연히 그 직전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얘가 등차 수열이라면 다음 항과 그 직전 항을 빼면 공차가 나오겠네. 당연한 규칙이죠. 그죠? 등차 수열의 공차에 관한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항은 직전 항에다가 어떤 동일한 공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눠볼게요. 양변을 A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두 항을 나눠주면 다음 항하고 그 직전 항을 나눠주면 공비가 나오겠죠. 이거는 당연히 등비수열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등비중항, 등차중항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얘는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양 옆의 항의 곱과 같다. 얘는 뭐예요? 등비수열의 등비중항. 등비중항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항에다 2를 곱하면 양 끝 앞 뒤 항의 합과 같다. 얘는 뭐예요? 등차중항. 얘 이름은 등차중항.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죠. 가운데 있는 항은 2분의 둘로 나눠라. 앞하고 뒤항을 더한 다음에 둘로 나누면 가운데 항이 나온다.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특별한 관계식, 외워야 할 관계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573번 볼게요. 578번 볼게요.
일반항 한번 구해줘 라고 하는데, 자 얘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3을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된다고 하니까 초항은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정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2 더하기 n-1 곱하기 3. 그래서 3n-1 이렇게 됩니다. 일반항이. 자, 두 번째 수열을 보면 다음 항은 직전 항에다 3을 곱해주는 거구나. 초항이 3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구나. 그러면 a 곱하기 r에 n-1 공식을 쓰면 3 곱하기 3의 n-1 무슨 뜻이야? 3의 한제곱 곱하기 3의 n-1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네끼리 더해서 없어지고 3의 n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일반항. 자, 3번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등차 중항이구나.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라는 건 공차가 2라는 얘기죠. 그죠? 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 등차 중항을 알 수 있으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빼세요. A2에서 A1 빼면 공비 나오겠죠. 그래서 AN은 1 플러스 n-1 곱하기 D. 그래서 얘는 2n-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자마자 뭘 느꼈느냐?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같다. 등비 중앙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요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뭘 하면 됩니까? 뒤에 항 나누기 앞에 항 하면은 공비가 나오겠죠. 얘는 초항 곱하기 R의 n-1. 그러니까 얘는 2의 n-1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수열을 그냥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등비 수열하고 등차 수열만 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가 존재를 하느냐? 다음 항이 이것처럼 다음 항이 직전 항 더하기 어떤 다항 함수의 꼴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를 얘로 다 넣어가지고 얘를 계산합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이 fn이라고 하는 요거, 그죠? 어떤 다항 함수 혹은 다항식에 해당하는 걔네들은요. 시그마로 따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따로 시그마로 얘는 어차피 계속 얘가 더해질 거니까 시그마로 F1, F2, F3, F4 해가지고 쭉쭉쭉쭉 계산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따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양변에다가 n 대신 1, 2, 3, 4, 5 이렇게 계속 대입을 할 거예요. 그죠? 대입을 해볼게요. n번째 항까지. 자, 1을 대입하면, 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A2, 여기다 1을 대입하면 A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합니다. A2는 A1 더하기 F1, A3는 A2 더하기 F2, A4는 A3 더하기 F3. 자, A의 n번째 항은 여기다 n을 넣으면 당연히 이쪽은 n-1이 되겠죠? n-1이 되겠죠? 괄호 안에가 다. A n-1 더하기 F n-1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항부터 실제로 n번째 항까지 다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할게요.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더하면 얘는 좌변은 A2부터 A3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해지냐면 AN까지 더해집니다.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A1, A2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해지냐면 A의 n-1까지 더해지고 그 다음에 F1부터 더해져서 F의 n-1까지 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A2 이렇게 삭제하고요. 넘겨서 계산하면 없어지잖아요. 이게 다 없어지고 좌변에는 AN만 남습니다. 우변에는 A1 하나 남고 그 다음에 F들의 합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F들의 합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하고 AN은 여기다 A1 하나만 딱 더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통해서 뒤에 있는 값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노가다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꼴 어떻게 되느냐? 얘도 그냥 n이 1부터 쭉쭉 대입을 하세요. 여기다 n에다 1을 넣습니다. 그러면 A2 이렇게 될 거고
n에다가 여기다 1을 넣고 1을 넣으면 여기는 a1, f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도 계속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고 해가지고 n까지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n을 대입하면 여기가 n 플러스 1에다 n을 대입하면 여기는 n-1 얘도 n-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n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an이고 얘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해서 양변에도 한번 써볼게요. A2, A3 그래서 곱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 A의 n번째 항까지 갈 거고 우변은 A1부터 곱해줘가지고 AN-1번째 항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F1, F2 다 곱해져서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F에 n-1까지 다 곱해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N만 남기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AN 앞에 있는 것들. 뭐만 있어요? A2부터 AN-1까지 있는 항들을 나눠줄 거예요. A2부터 AN-1까지 곱한 거를 양변에 나눠줄게요. 그러면 다 약분해서 사라지면서 뭐만 남느냐? 좌변은 AN만 남고 우변에는 A1에다가 F1부터 곱해서 F에 n-1 곱한 것까지 남습니다. 그죠? 요렇게 얘는 곱해져 있는 꼴은 곱해서 계산하고 아까 더해져 있는 꼴은 더해서 계산을 하면 AN의 값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로 문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580번 봅시다. A1 알려줬고 그 다음에 A1에다가 이 n만큼 뒤에 2라는 숫자가 더해진 게 아니고 그죠? 2라는 그냥 숫자만 있었으면 AN 플러스 2라고 AN의 차가 2구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n이래요. 그럼 첫 번째 항은 2지만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는 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더할게요.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자 A2가 됩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A1 플러스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 대신에 2를 넣으면 A3가 A2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n 대신 3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어디까지 넣을 수 있어요? n 대신에 n-1까지 넣겠죠. n-1까지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n-1까지 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n 대신에 n-1 넣으면 a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n-1 하고 2 곱하기 n-1 여기 조심해야 돼요. 맨 마지막 항을 n-1까지만 넣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더하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 더하기 꼴로 주어졌을 때는 얘네끼리 더해줍니다. 각각 노가다를 한 후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에는 A2부터 AN까지 더해질 겁니다. 우변에는 A1부터 AN-1까지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얘네들 있죠? 얘네들 2로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부터 n-1까지 합으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양변에 A2부터 3, 4 다 빼고 n-1까지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에는 A1에다가 2 곱하기 얘 초항부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 뭡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그죠? n-1번째 항까지 더하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죠? 그래서 n번째 항을 구하면 뭐가 나오느냐? n번째 항은 얘를 구하면 초항이 뭐였어요? 5였죠. 5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 예쁘게 쓰면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 이렇게 n번째 항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 항이. 자 이번엔 또 고백골 나오겠죠? 고백골은 곱하기로 해결할 거예요. 노가다 후 곱하기로 해결한다. n에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2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어디까지 대입할 수 있어요? n-1까지 대입할 거예요. n-1을 대입해야 여기가 an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n-1, 여기도 n-1 이렇게 됩니다. 곱할게요. 곱하면 좌변에는 a2부터 an까지 곱해질 거고 우변에는 이렇게 e1부터 en-1까지 곱해지고 또 a1부터 an-1까지 곱해질 텐데 여기 n-1까지 양변 나눌게요. 나눠서 얘를 없애고 a2부터 an-1까지 없애고 얘도 a2부터 이렇게 an-1까지 없앨게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에는 얘네 다 더한 거, 얘네들의 다 합에다가 A1 항 하나 이렇게 남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2의 1 곱하기 2의 2 이거는요. 지수끼리의 미시통일된 숫자니까 지수끼리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 지수끼리의 합 어떻게 구해요? 요 합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아까 했던 거 뭐죠? 2분의 항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n번째 항은 5 곱하기 초항이 5라고 했으니까 2분의 여기다가 지수에다 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얘를 빼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2 n-1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수에 있는 수끼리의 합을 내가 시그마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걸 밑에다 어떻게 내려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다음에 584번 볼게요. 와, 너네들이 싫어하는 문제 또 나옵니다. 어느 배양에게 미생물을 배양하면 1시간마다 70%는 죽고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30%가 살아남겠죠. 그런데 그 30%가 10마리로 분할한다는 얘기는 10배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100마리를 넣었대요. 그럼 1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자. 100마리를 넣고 70%가 죽고 그거의 30%가 살아남고 그것이 또다시 10배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시간 뒤에는 뭐 10배가 되니까 이거밖에 곱할 건 없겠어요. 그럼 첫 번째 거 곱하면 뭐가 됩니까? 약분하면 300마리. 1시간 후에는 300마리가 되겠네요. N시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얘가 초항이고 처음에 100마리로 시작하니까 그죠? 100마리에다가 얘하고 계속 10배씩 늘어나는 게 그 다음 항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겠죠. N시간 후에 미생물 수를 AN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시간 후에는 그러니까 1시간 뒤에는 이렇게 10배가 되는 거죠. 얘의 30% N시간 후에 남은 것의 30%의 10배 1시간마다 10배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이런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얘는 AN 플러스 1은 3의 AN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AN 플러스 1은 3의 N. 그럼 5시간 후에는 어떻게 돼요? 5시간 후에는 계산을 해봅시다. 공식을 아니까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얘는 공식을 만듭시다. 초항이 몇 마리예요? 1시간 후에가 300마리니까 초항은 300. 그죠? 1시간 후에 300이니까 300. 그리고 공비는 얼마예요? 여기서 보다시피 3이죠. 그럼 식을 씌울게요. A에 초항 곱하기 R에 N-1 요렇게 식 세웁니다. 그리고 집어넣어요. 5시간이라면서요. 여기다 5 집어넣으세요. 5. 여기다 5 집어넣으면 A의 5는 3의 4제곱 81. 300 곱하기 81 하면 24,300마리.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노가다로 구하세요. 노가다로 구해도 되죠. 계속 3배니까. 얘의 3배 900마리. 첫 번째는 900마리. 그 다음에 얘의 3배 2700마리. 그 다음에 3배 8100마리. 81 곱하기 3을 한다면 24300마리.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식을 이용하는 게 더 깔끔하긴 하지만 노가다에서도 못 구할 이유가 없다. 자, 586번 볼게요. 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까지의 합을 SN 당연한 얘기. 초항이 3이고 이런 규칙이 성립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SN에서 SN-1을 구해가지고 얘를 일반항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식을 여기는 SN과 AN이 혼합되어 있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쏙 해줄게요. AN이라는 애가 원체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을 여기 AN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SN은 지금 주어진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n 플러스 1도 원래 있는 숫자고요. AN 대신에 얘를 쏙 집어넣었어요. SN에서 SN-1을 뺀다면 실제로 그게 AN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배하면 이렇게 빼기 이렇게 형태로 나오죠. 그 다음에 SN끼리 묶을게요. SN끼리 묶을게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얘를 반대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얘가 플러스로 나오고 n 플러스 1 빼기 2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SN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양변을 n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SN이 요렇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부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아직 첫 번째 항부터 그런지는 확인이 안 됐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냐면 곱하기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죠? 직전 항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형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얘는 곱하기 형태로 주어진 애에서 SN을 찾아내는 방법 우리 배웠죠? 그러면 실제로 집어넣으세요. 노가다. 그죠? 두 번째 항부터 집어넣으세요. 그래야지 여기가 S0이라는 게 안 생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S2 여기가 S1 이렇게 되죠. 첫 번째 항부터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될 텐데 S0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1분의 3. 그 다음에 n 대신에 3을 넣으면 S3이 S2 여기 되고 숫자 여기 나오겠죠. 얘가 S3이 되고 S4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곱하기로 정의된 항은 곱하면 됩니다. 양변을 다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가 S2 이렇게 S2 S3 쭉쭉쭉쭉 어디까지 SN까지 곱해져 있을 거고 좌변이 우변이 3분의 1, 1분의 3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n-1분의 n 플러스 1까지 곱해져 있을 거고 그 뒤에 S1부터 쭉쭉쭉쭉 해서 SN-1까지 곱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n-1까지는 양변에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요. 그럼 뭐만 남느냐? 우변에 S1만 남고 좌변에는 SN만 남고 가운데 얘네 곱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근데 정리 가능하네요. 그죠? 이렇게 삭제되고 이렇게 삭제될 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삭제될 거고 끝에 두 개, 분모에 두 개 남으니까 위에 분자에 두 개 남고 얘도 이렇게 삭제될 겁니다. 끝까지. 그죠? 그럼 SN이 어떻게 되느냐? SN이 밑에는 뭐 남아요? 2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S1이 뭡니까? S1 구하세요. S1은 어떻게 구해요? S1은 A1으로 구할게요. 여기다 대입해서 S1 자, 요식에다가 1 요식에다 1 요식에다 1 대입할게요. 그럼 2 곱하기 S1은 2 곱하기 A1 이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S1은 얼마입니까? 3이네요. 그죠? S1이 3이고 A1도 3이구나. 아,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S1 대신에 3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2분의 3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n은 1 이상일 때 모두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를 쓸 수 있겠죠. 자,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요. 문제를 딱 보고 너네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피보나치 수열임을 인지하면 그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죠? 피보나치 수열. 일단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수열이 있어요. 2 3 5 8 다음 수열은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더하면 세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더하면 네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하면 그 다음 수열 나올 거고 얘네들 더하면 그 다음 수열 나올 거고 얘네들 더하면 그 다음 수열 나올 거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몇 항을 더해가지고 뒤에 몇 항이 되는지를 보거나 아니면 토끼 문제, 계단 문제 그죠?
토끼 문제, 계단 문제 이런 거. 아니면 AN에다가 AN 플러스 1을 더하면 AN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형태의 수열. 그죠? 그렇다는 게 유도가 되면 얘는 피보나치 수열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생활에는요 뭐 나오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어요. 계단 문제, 토끼 문제 뭐 이런 거. 자, 588번. 지웅이는 계단을 오를 때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갑니다. n 계단을 올라가는 모든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합니다. 뭐 경우의 수도 아닌데 여기서 이걸 구하라고 하네요. 그럴 때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첫 번째 한 계단만 오릅니다. 나는. 그러면 올라가야 되니까 아무튼. 그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한 계단 오르는데 뭐 이걸 어떻게 바꿔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어떻게 있냐면요. 그냥 한 칸 한 칸, 애기처럼 한 칸 한 칸 걸을 수도 있고 두 칸을 한꺼번에 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밖에 못 올라가요. 한꺼번에 4개 팍, 한꺼번에 5개 팍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계단까지 오를 수 있는 방법은 한 칸 한 칸 한 칸 오르거나 한 칸 두 칸 오르거나 두 칸 한 칸 오르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3칸 오르는 건 없죠. 얘는 3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까지 오르는 방법은요. 1111이거나 112 121, 211 아니면 22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2가지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번째는 5가지 방법이 있네요. 얘네 둘 더하면 3 얘네 둘 더하면 5 얘네 둘 더하면 8 그 다음에 8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13가지가 있겠죠. 아, 이렇게 직전 항들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완성되는 규칙을 가지면 피보나치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A 어차피 첫 번째 수열에다가 게다가 한 개 더 큰 거 더하면 그 다음 세 번째 수열이 완성되네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관계식 이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식 이겁니다. 자, 589번 볼게요. 자, 바둑돌로 3칸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검은 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흰 돌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없고요. 검은 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만약 한 개만 딱 놓을게요. 바둑돌을 한 개만 딱 놓는다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흰색만 하나 놓거나 검은색만 하나 놓거나 그죠? 근데 만약에 바둑돌 2개를 놓는다면 흰 놓거나 그죠? 이렇게 흰 놓거나 검은 흰 놓거나 흰 검은 이렇게 놓겠죠. 이렇게 3가지 방법 있겠죠. 얘는 2가지 방법 있고 얘는 3가지 방법 있습니다. 그럼 3칸을 채울게요. 흰 괜찮죠? 흰색은 이웃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럼 검은색 하나만 여기 채우거나 여기 채우거나 여기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검은색 사이에 흰색 넣어서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으악 2 더하기 3은 5. 자, 4칸을 채울게요. 다 흰색으로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하나만 넣는 방법. 하나 이렇게 자리 바꿔서 검은색 2개 넣는 방법. 이웃하면 안 되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그죠? 그리고 요렇게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검은색을 3개 채우는 순간 이웃하는 애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3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몇 가지 방법이에요? 보다 많아 8가지. 으악 3 더하기 5는 8 피보나치다 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9개의 칸을 채운대요. 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냥 노가다 하세요. 자, 아홉 번째 항은요. 얘는 2하고 3이고 그 다음에 5고 그 다음엔 8이에요. 그 다음엔 5 더하기 8 13. 그 다음엔 얼마예요? 21. 그 다음엔 34. 그 다음엔 21 더하기 34니까 55. 그 다음엔 89.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1, 2, 3, 4, 5, 6, 7, 8, 9 9번째 항은 89가지 있겠습니다. 얘는 흰돌 검은돌도 괜찮고 뭐 OX 퀴즈, 윷가락 퀴즈 이런 것들은 다 피보나치 수열 아니겠니?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자.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 라는 걸 보여주려면 첫 번째 항에서도 그 명제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얘가 K번째 항, 임의의 K번째 항에 대해서도 그 명제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도 그 명제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1 다 했을 때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지 증명을 할까요? 사실은 얘는 초항 마랑 공식이에요. 2분의 항의 개수, 그죠? 초항 마랑 공식 아닙니까? 그죠? 자 증명해 봅시다. 자 n이 1일 때 첫 번째 항일 때 좌변은 1이고 우변은 2분의 1 플러스 1 이거니까 약분돼서 우변도 1이죠. 아 n이 1일 때 양변이 성립되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가 완성됐어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그럼 K번째로 바로 갑니다. K번째일 땐 이렇게 됩니다. 1부터 K까지 다 더하겠죠?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1 공식이 성립을 할 거고요. 그죠? 그런데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합니다. 그럼 좌변에다가 K 플러스 1 항만 추가되고요. 우변에다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계산할게요. 2분의 K 플러스 1 하고 얘는 2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를 더하면 K 플러스 1로 묶을게요. 그러면 K 플러스 1로 묶는다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으면 앞에는 K가 남고 뒤에는 2가 남네요. 오라 이게 뭐죠?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됐네요. 와 진짜 마지막 항까지 더한 건 마지막 항하고 마지막 항보다 하나 더 큰 거 나누기 2가 성립하네요. 맞네요. 마지막 항까지 더한 것은 마지막 항하고 하나 더 큰 거 곱해서 2로 나눈 거. 와우 같은 식 성립을 하네요. 자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고 k번째 도미노가 쓰러졌고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그러하니까 모든 도미노는 다 그럴 거야 라는 도미노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596번 봅시다. 얘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사실은 쉬운 문제예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자 그러면 좌변에다가 1 n이 1일 때 대입할게요. 첫 번째 항 1만 있겠죠. 좌변은 1. 그죠? 자 그 다음 우변은 좌변은 1이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n 대신에 1을 넣을게요. 1을 대입하면 1, 2 2분의 2 약분하면 1의 제곱이니까 1 좌변 우변이 성립을 하네요. 얘는 좌변 우변은 같다. 1은 1이다. 그러니까 성립했기 때문에 K가 1일 때는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K번째 항까지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에서 K의 세제곱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n을 k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양변에 하나 더 큰 항이 뭐예요? 요거죠. 세제곱이죠. k 플러스 1의 세제곱은 양변에다 더해줍니다. 이렇게 양변에다가 는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변에다 같은 수로 더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좌변은 놔두고 우변을 4로 통분할게요. 4로 통분하면 4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얘를 k 플러스 2로 묶어서 앞에는 k의 제곱이 남을 거고 뒤에는 k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얘를 계산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와 성립을 하죠. 그죠? 이쪽이 하나 더 커졌는데 마지막 항이 k였으면 2분의 마지막 플러스 1의 제곱 얘도 2분의 마지막 k 플러스 1이 이번에 마지막 항이니까 마지막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와 성립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그래서 얘는 우변을 잘 정리해주기만 하면 돼요. 우변을 잘 정리하는 기술만 있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598번 볼게요.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범위가 2 이상이고 h가 0보다 큽니다. 다음 무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요. h가 곱해져 있으니까 뭐 h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 이상의 모든 자연수니까 2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2인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은 2입니다. 요거 부등식일 때가 약간 더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얘는 첫 번째 항에는 n 대신에 2를 넣을 거예요.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항 n 대신에 2를 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성립합니다. 얘는 당연히. 왜 그러냐면 1 플러스 h의 제곱은 1 플러스 2h 플러스 h의 제곱이니까 분명 h의 제곱. 이 양수가 더 이쪽에 달라붙은 거니까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성립을 하고 k번째 항은 n 대신에 k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k 플러스 1이 되려면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1 플러스 h의 k제곱에다가
얘를 곱해줘야 돼요. 1 플러스 h를 양변에 곱해줘야지만, 한 개를 곱해줘야지만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 이렇게 지수가 하나 늘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얘를 곱한다라고 한 거예요. 얘가 k 플러스 1이 되면 아 얘를 하나 더 곱한 거였지. 우변에도 얘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도 좌변에다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변도 얘를 하나 더 곱해줍니다. 분배할게요. 분배하면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하면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h를 묶어서. 그러면 얘는 어떠냐면 그냥 원래 숫자 원래 1 플러스 원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여기 있죠. 여기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가 아니고 문제 다시 쓸게요. 1 플러스 h에 n 플러스가 아니고 자 얘가 1 플러스 nh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면 원래는 이렇게 돼요. k 플러스 1 되고 이쪽이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1 플러스 k 플러스 1 h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는 당연히 얘보단 큽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거든요. 얘보다 얘가 더 크면 돼요. 당연히 크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있는 항보다 이렇게 제곱항이 붙었잖아요. 그죠? 자연수 k인데 자연수 양수에다 h의 제곱을 곱하죠. 그럼 얘가 양수잖아요. 양수를 더 더한 거는 양수 더하기 전 숫자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럼 뭡니까? 이렇게 된 수보다도 이렇게 만들어진 수보다도 얘가 큰데 당연히 더 작은 수보다는 얘가 당연히 크지 않겠니? 이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2보단 3이 크죠. 근데 1보단 2가 큽니다. 그러면 얘를 무시하고 당연히 1보단 3이 크겠지. 이 방법 유도한 겁니다.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얘가 되는 걸 지금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수가 하나 커지려면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야 해요.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런 수가 나왔고 이 수는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무조건 크고 이만큼이 더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k 플러스 1번째 항이 당연히 크다. 그죠? 연쇄적으로 당연히 크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죠? 요런 원리로 쓴 겁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 항이라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조금 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등식을 잘 증명할 수 있다면 뭐 부등식이 아닌 그냥 등식은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거 일도 아니죠. 자 599번도 열심히 증명을 한번 해보시고 필수학연 문제까지 잘 풀어보세요. 이게 내신에는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풀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강의가 마지막으로 지금 수학 1 강의는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문제풀이는 다 끝난 게 아니죠. 오늘도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